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18강 강의했던 내용의 핵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강에서는 일단 배웠던 게 크게 두 가지였었죠. 첫 번째는 이제 세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일단 세율은 아무래도 중요한 것이 이제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요걸 좀 잘 정리하자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과 입주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럼 얘는 이제 보유기한에 따라 달라지는데 1년 미만이 되느냐, 아니면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냐, 아니면 2년 이상이냐에 따라 달라졌었죠. 그래서 1년 미만일 때는 부동산과 권리는 우리가 50%가 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에서 38%가 되는 것이죠. 반면 주택과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40%가 되고, 1년 이상이 됐을 때부터는 다 동일하게 6에서 38%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기타의 자산이 있었죠. 기타의 자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죠. 특정 주식, 그 다음에 회원권, 그 다음에 영업권이 있었죠. 자, 이런 세 가지의 자산은 어떻게 한다? 이런 보유 기간을 안 따지고 특징이 있다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그렇죠? 보유 기간에 따라 틀린 거고,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 38%의 초과 누진세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년이든 뭐 2년이든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1세대 3주택 이상자, 그렇죠? 집이 세 채가 이상이 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가 됐을 때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아무래도 구분을 위해서 좀 더 받자. 그래서 10%의 할증 과세가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2월 과세 규정이 있었죠. 2월 과세. 2월 과세라는 것은 남편이 부인에게,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에게 징여를 했다가 제3자에게 양도를 한 거다. 그렇죠? 3자에게 양도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5년 이내에 징여 양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익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만약에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징여 받았을 때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고 원래 남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당시 가격으로 하자. 그렇죠? 이 가격에서 양도가 된 것으로 보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징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징여세를 낸 것이 있다면, 요 낸 거는 세 번째는 경비 인정을 해줄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5년을 못 채웠어도 우리가 혜택을 주는 규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수용당했다거나 아니면 1세대 1주택자가 된다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수용을 당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또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망을 했다거나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직기조문이 사망해서도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랬을 때는 5년 이내에 요 2월 과세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8강에 대한 핵심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